지금 문 정권이 남북회담 이후의 일정을 보면요. 자, 5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북 군장성급 회담, 남북 적십자 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거는 5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다죠. 남북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G7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때도 또 쇼 한번 대기하겠죠, 가서. 그리고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8월 달에는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참석한다 그러죠. 그리고 8월 15일 전후에서 미나협 등이 주최하는 8.15 행사들이 있겠죠. 그거는 또 6월 달에는 6.15 행사가 또 있겠네요. 그리고 8월 15일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9월에는 UN 총회가 있고 10월 달에는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추가될 수 있는 게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면 6월 달에는 남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남북 미중 4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이 쇼를 하기에는 판문점이 장소로 좋다라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 하면 아무래도 쇼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유럽에는 안 가고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하기 싫고 김정은이는 울란바토르에서 하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하자인데 싱가포르에서 하면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가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끝까지 기차 타고 가서 중국 끝에서 버마로 태국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지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레이시아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차 타고 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판문점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이제는 회담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될 가능성이 제가 한 60%고 해도 깨질 가능성이 한 30%라 했는데 그 사이에 폼페이오 김정은 회담이 한국의 중재로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트럼프가 이 회담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그야말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국가의 정책, 전략들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미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폼페이오와 볼턴의 시각차가 나오는 것도 지금 분명하게 보이고요. 폼페이오는 기대하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거라 그러고 볼턴은 차이는 있지만은 리비아식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니컬하게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 철수도 외교관들이 이야기하겠지 하고 비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는 부분에요. 제가 볼 때 미국 탓을 할 수 없는 게 8, 90%에 가까운 한국 국민들이 이걸 찬성을 한다 그러고 한국 내에서 이 문재인 주도 대북 드라이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별로 찾기 어렵고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그걸 지지한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부분을 맞서면서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 내지는 북한의 핵을 무력으로 제재 압박으로 해결하겠다는 걸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쌓인 일들이 산적한데 가급적이면 이 건으로 한 건 하고 손을 떼자. 이런 시각들도 미국 쪽에서 좀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기는 100%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볼턴이 말했듯이
북한에 핵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부터 알아야 비핵화를 할 것 아니냐라고 볼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깡패한테 네 몽둥이를 다 없애면 개당 얼마씩 쳐주고 니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먹을 것도 다 대줄게. 이래서 몽둥이를 없애고 그 아가 맨날 사고치고 영업 방해하고 매장 때려 부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동네에서 합의해서 돈 몇 푼 주고 몽둥이 그냥 다 회수하는 것이 싸게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몽둥이를 없애라 이러는데 걸마가 몽둥이를 50개를 가졌는지 100개를 가졌는지를 알아야 몽둥이 한 개당 얼마씩을 쳐서 돈을 주고 잘 달래서 끝을 내지. 그래 몽둥이를 실제로 100개 가졌는데 50개 이게 다다 하고 개당 100만 원씩 받아서 돈을 두둑하게 챙긴 다음에 나중에 몽둥이 또 있지롱 하고 휘두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작은 북한이 핵이 도대체 몇 개 있냐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운운하면서 북한 거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핵이 없지만은 미국 핵이 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다 애초에 무장 해제를 해라. 그래서 주한미군이 훈련도 하지 말고 잠수함이고 무슨 전략 폭격기고 항공모함도 근처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해구상까지도 열어 적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이 상태로는 북한의 핵 검증이 불가능하고 북한이 핵탄두나 핵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아직까지도 안 했고 그래서 리비아처럼 차라리 손을 털고 우리 있는 게 이거 다다 하고 미국 보고 다 뒤져봐라 이런 전면 사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땅 두더지처럼 땅 밑에다가 핵을 숨기고 그 다음에 자진 신고 없이는 완전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고 북한의 핵과 관련한 기술자부터 기술진이 한 15,000명 정도 있는데 이들이 핵을 해체했다 하더라도 금방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북한이 핵을 다 없앴다 하더라도 핵의 인력과 완성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인력과 기술자들이 금방 이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00명에 이르는 기술 인력까지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통제하느냐. 얘들이 어디 저 만주쯤 가서 핵을 만들어 와가지고 다시 또 들고 들어오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느냐. 자, 그리고 이 플루토늄은 이 핵 폐기물에서 추출한 기록이 남지만 고농축 우라늄 핵 원료 이거는 추적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의심 시설을 불시에 사찰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불시 사찰을 전국토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겠느냐? 절대 안 받아들이지요. 자, 지금 북한의 핵시설 무기만 해도 영변에, 태천에, 풍계리에, 신포에, 박천에, 순천에, 평양에, 평산에 곳곳에 다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확인된 핵시설만 15곳이고 영변엔 건물만 390개고 핵무기가 40개 정도 있고 탄도미사일이 총 1000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계벨트 9개 기지에 분산해 놓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미국이 단기간에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쇼하는 건데 미국이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어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하겠지요. 지금 볼턴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전면 공개하고 구체적인 검증을 받고 리비아식으로 해외 핵물질을 전부 이전시키고 또 미국이 아닌 제3국의 또 사찰을 추가로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미국은 지금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되겠는가? 제가 볼 때 이게 단판식으로 합의가 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합의가 된다면 트럼프의 충동적인 성격과 또 김정은의 교활한 성격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얼렁뚱땅 그냥 북한이 핵을 장기적으로 받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시간상으로 뭐 한 2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끌고 가면서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 북한의 핵이 마치 폐기 절차에 돌입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노벨상이나 챙기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북한에 대한 의구심은 미국 정가와 워싱턴에서 지금 바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부분에서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로 안 믿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27일 날 메르켈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설사 속이려 해도 나는 그렇게 속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김정은과의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핵화 방법, 일정, 검정, 사찰 등의 과정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2, 3년 안에 이룩한다. 트럼프 임기 안에 이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어떻게 끌어냈냐. 지금 벌써요. 6개월, 1년 하다가 미국의 기술자들이 2, 3년이란 말로 후퇴를 했어요. 지금 한국의 문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최근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자신들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끌고 왔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매우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과연 미국의 차기 정부가 트럼프가 재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뀔 가능성도 높겠죠. 그랬을 때 과연 이행을 갖다가 미국 정부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주변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소란스러운 각종 스캔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패배, 또 뮬러 특검의 트럼프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이 트럼프한테 김정은이가 올인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문정권 내부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지금 김정은은 바보가 아닌데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에서 한마디로 이 미국에 공화당이 패배하게 되면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안에 미북 수교를 해주려고 해도 행정부의 권한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사급 수교는 상원의 비준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는데 미국 의회가 미북 간에 합의된 조건 외에 인권, 마약, 불법 행동, 생화학무기 등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면서 그게 검증이 될 때까지 대사 수교를 비준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해주려면 상원, 하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공동운명체가 돼서 이번에 협상을 잘해서 발표해서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이기고 노벨 평화상을 연말에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자신의 뜻대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젠가 노벨 평화상 받으라는 이희호의 덕담에 평화상은 트럼프가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문재인이 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언론 상당수가 트럼프의 대북 협상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뉴욕 타임스가 북한이 먼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며 그 후에 협정을 위한 대화나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완전한 핵폐기 없이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뉴욕 타임스는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 일정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문 정권이나 한국의 좌파들은 매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더 합리적이고 전향적이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지금 키를 잡고 있고 비핵화 방법론까지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타임스가 또 사설을 썼어요. 자, 볼턴이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뉴욕 타임스는 북한 당국이 핵을 보유한 가장 큰 이유는 리비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 즉 리비아가 핵을 만들다가 포기해서 가다피가 죽고 쫓겨났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 되려고 만들었는데, 북한이 볼턴이 이야기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요, 지금 이제는 트럼프까지도 비판을 하는 이 사설들이, 칼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타임스의 대표적인 이 칼럼니스트인 크리스토퍼와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시어먼, 이 웬디 시어먼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 유명하지요. 이 크리스토퍼는 30년 경력의 언론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이 라이벌지의 내용이 거의 똑같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지만은 그의 말을 결코 믿으면 안 되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은 욕심에 미국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김정은의 100점 100패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성공을 이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은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회의론을 제기하는 미국의 양대 언론의 이런 칼럼이 등장한 겁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거의 매일 회의적인 시각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두 신문이 트럼프의 부정적인 트럼프 죽이기 언론이다라고 그렇다 볼 수 있지만은, 현재 한국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토퍼는 칼럼에서 회의적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레토릭, 수사에 불과하다고 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불가역적 비핵화는 서로 다른 문제고, 문재인, 김정은 간의 비핵화에 대한 말이 미북 정상회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규모 지원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드디어 원하는 걸 다 챙겼다. 핵무장 국가로 지위도 확보했고 경제도 살아나게 됐다. 즉 핵은 포기 안 하고 들고 돈까지 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역시 기대는 건물이라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을 주장했지만 실상의 운전석에 앉은 것은 북한이고 지금 북한의 의중대로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시어머는 비핵화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검증은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이러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정밀함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칼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미국의 권위지들이 다 부정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매우 욕심을 내면서 북한에 말려든 상황이다라고 거의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정권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사태 초기에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이 계속 저렇게 미국을 방해하고 북한 편에 붙고 장난을 치고 중국하고 붙고 그러면 미국이 나중에 한국을 팽식힌 채 북한과 정면으로 딜을 쳐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거기에 한국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고 한국 정치권에서조차도 보수 야당이 거의 무기력해지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바라봤을 때 대한 정책에 있어서 도대체 한국에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하고 적당히 딜을 치고 그리고 이 국면에서 발을 빼고 결국 주한미군도 좀 지 변화를 시키고 한국하고 관계도 재정립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국 전체는 아니에요. 아직도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상하원이나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내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과 동떨어져서 고립된 섬처럼 있는 트럼프 주변이 그런 유혹을 분명히 가졌고 폼페이오가 많은 사람들은 폼페이오가 등장을 했을 때 한방의 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김정은과 딜을 치는 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북폭을 희망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오랫동안 밀어붙여서 옷을 벗기는 걸 주장했는데 당장의 시간이 급하고 영광이나 업적에 집착하는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자신이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문재인, 김정은 만나서 단판 지었는데 95%가 김정은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깨져야 되는 것이 99.9% 맞고요. 1% 단판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단판?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을 포기하고 북한하고 딜 쳤다라고 봐야 되는 단판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1, 2년 안에 깨질 합의를 하는 거죠. 북한은 트럼프의 정치 운명이 현재로서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북미 수교까지 밀어붙여버리고 평화협정까지,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까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흔드는 것을 해야 된다. 문재인은 4년 남았고 트럼프도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년 반 남았어요. 곧. 그러면 트럼프가 더 짧다. 그러면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 일을 끝내야 되고 트럼프가 지금 11월까지 끌고 가면 점점 더 초조해질 거니까 자신의 미끼를 물 거다. 그래서 한국이 기획을 해줬잖아요.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춘 비핵화 꼼수 2년 플러스 알파로. 제가 그는 이야기했죠. 칠판 썼어요. 그대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금 끊지 않으면 노벨상은 고사하고 올해 안에 정치적인 운명에서 중요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뭔가 김정은이 단단히 트럼프를 꼬드겠다. 폼페이오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마치 합의가 될 듯이 본인 스스로 억지로라도 합의를 두들겨 맞춰서 대외적으로 그런 합의를 발표하고 싶은 욕구에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건 공작이죠. 공작. 그런데 더 끌려가면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이 수습을 해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만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군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전 없이는 절대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 즉 북한의 비핵화가 완벽하게 동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국 내에서 다수의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금 대안 정책이 트럼프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있어요.